사연을 읽고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의 처방전. 안녕하세요. 오늘의 처방전 DJ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생활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처방을 받는다면 어제 찡그렸던 당신의 표정은 오늘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미소를 위해 여러분들의 사연에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라디오 오늘의 처방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요즘 한창 이제 축제 기간이죠. 저도 어제 축제에 나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가사를 절어가지고 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오니까 막 슬프기도 했고요. 우선 오늘 가져온 사연은 따뜻한 하루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연들이 많거든요. 후원단체에서 보내준 사연인데 읽어보면 진짜 나 말고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한창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데도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에게 보내온 따뜻한 하루의 그런 사연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40대 부부가 담 하나를 놓고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사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다른 부부는 시부모님의 두 아이까지 함께 살지만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늘 싸움을 하던 부부는 옆집을 찾아가 그 비결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사는데 어떻게 작은 싸움 한번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옆집 남편이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에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놀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만 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옆집 남편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가령 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실수로 발로 차 엎었을 때 저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빨리 치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 또 저희 어머니는 그걸 옆에서 보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 사연은 따뜻한 하루라는 그런 후원단체에서 보내줬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좋은 건 내 탓, 나쁜 건 너의 탓. 이게 언쟁의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항상 그랬거든요. 어떤 실수,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내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걸 회피했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할수록 우리 사이에 그런 언쟁이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쁜 건 나의 탓을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그런 장점, 그런 좋은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땐 덕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땐 괜히 저 때문에 라는 말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명언이 또 생각나는데요. 웨인 다이어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과거의 탓, 남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한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대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이렇게 시를 읽고 왔습니다. 이제 유치원 씨의 행복을 읽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였고요. 그 다음 또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네,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네, 이렇게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와 로고의 네가 모르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읽어드릴 그런 내용의 그런 제목은요, 남편의 선물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동에서 근무한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님이 계셨는데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께서 간호사에게 사과를 좀 깎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우선은 그 사과를 깎아드렸대요. 깎아서 잘게 썰어드렸는데 그 간호사는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사과를 간호사가 깎아드렸을 때 할머님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간호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간호사 양반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 간호사는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님은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것이 조금 미안해 보여서 자기는 그냥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를 찾는 것은 정말 발빠르게 하지만은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사소한 도움이라도 그런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사소해서 또 지나쳐버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사소하면 또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한 가지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이 또 누군가에겐 가장 절박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을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추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른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이제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네요.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이 별로 안 와서 아마 보내주기만 하면 바로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은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 센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처방전 DJ 이지원이었습니다. 엔지니어 김서연 PD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